자, 9번째 조직의 유형 들어갑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조직의 유형에서 시험에 나온 것은 두 군데입니다. 자, 첫 번째 권력 형태, 즉 복종관계에 따른 분류 에치오니, 여기가 출제 포인트 1번이고요. 1번 별표 하나만요. 그 다음에 3번 업무의 통제성에 따라서 길버트 스미스가 나옵니다. 길버트 스미스에서 투과성 조직이 나오죠. 그 투과성 조직 맨 아래에 있는 거 별표. 여기 자원봉사 조직이 대표적인 투과성 조직이다.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투과성 조직과 복종관계에 따라서 이 에치오니가 구분한 이 내용,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직의 유형에서 첫 번째 에치오니가 있습니다. 에치오니는 복종관계에 따라서 나누었다. 어떠한 분류로 나누었는지 그것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라와 스콧이 있습니다. 블라와 스콧. 자, 블라와 스콧은 거기 보면 1차 수혜자가 누구냐? 클라이언트를 수혜자를 한 겁니다. 1차 수혜자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길버트 스미스입니다. 길버트 스미스는 업무의 통제성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업무의 통제성에 따라서 나누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고요. 복종관계에 따라서 나눌 때 우리가 이제 권력과 관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소외적 관여를 앞에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강제적 권력입니다. 강제적 권력. 자, 소외적인 관여와 강제적인 권력이 연결되는 것은 하나씩만 해보죠. 교도소입니다. 교도소가 바로 그러한 조직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산적 관여입니다. 타산적 관여, 이해 타산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적 권력을 갖는 것이 바로 회사입니다. 이해타산과 보상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가 산업조직, 회사, 산업조직이라고 쓰겠습니다. 산업조직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참고만 하셔도 되고요. 여기가 중요하죠. 우리 시험은 사회복지사 시험이라 사회복지조직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규범적 권력, 도덕적 관여라고 하거든요. 도덕적 관여 플러스 규범적 권력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은요, 도덕 규범적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복지 조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블라와 스콧 1차 수혜자입니다. 1차 수혜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 1번 1차 수혜자가 회원이랍니다. 그러면 이걸 상호 수혜 조직이라고 합니다. 상호 수혜 조직이라고 하고 1차 수혜자가 사업주랍니다. 사업주면 당연히 회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네, 사업 조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업 조직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차 수혜자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민, 국민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1차 수혜자가 일반 대중이라고 써져 있어요. 일반 대중이 1차 수혜자다. 일반 대중이 1차 수혜자다. 그러면 관공서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공공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공조직이 나옵니다. 사회복지조직은 아직까지 여기 없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1차 수혜자가 클라이언트다. 이게 서비스 조직이 됩니다. 서비스 조직, 이게 바로 사회복지 조직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라와 스콧은 시험 문제화 되는 것이 거의 없어서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길버트 스미스요. 업무의 통제성 여기에 따라서 나누었을 때 이건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업무의 통제성이 가장 높다. 업무의 통제성이 가장 낮다. 가장 높은 경우와 가장 낮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은, 통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전면적 통제 조직이라 합니다. 전면적 통제 조직. 대표적인 게 이제 교도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선 조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관료 조직이 됩니다. 자, 관료 조직. 여러분들이 앞에서 관료제를 배웠어요. 이 관료제도 통제성이 있죠. X이론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일하기 싫어한다. 인간은 지시하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일선 조직입니다. 자, 어느 정도 통제가 있긴 있지만 많이 느슨해진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일선 조직이라 하죠. 대표적으로 영업사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업조직이 여기에 들어가고 가장 낮은 것이 바로 투과성 조직인데요. 이 투과성이란 단어에서 이런 것이 생각나셔야 돼요. 투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약하구나. 통제가 약해서 투과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의 활동이 거의 노출되는 겁니다. 거의 노출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투과성 조직의 개념에 들어가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자원봉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투과성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통제가 없죠. 통제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여기 자원봉사 조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통제성으로 가면, 자원봉사는 자율성이란 게 있어요. 자율성이 있어요. 자율성.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제성이 약하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쫙 말씀드렸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중요한 건 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 거기 업무의 통제성에 따른 분류 거기 봐보세요. 전면적 통제 조직입니다. 클라이언트를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시설에 수용했을 때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강한 통제권의 가로, 강한 통제권을 가지는, 즉 조직 관리자가 수용자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가지는 조직을 전면적 통제 조직이라 합니다. 관료 조직, 공식적 조직과 규정 동그라미, 위계 동그라미, 권위 구조, 권위의 동그라미, 명확하고 전문화된 분업, 전문화된 분업의 밑줄,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뭐죠? 레드 테이프. 그 다음에 기술적 자격에 기초한 신분 보장, 제가 승진 생각나시죠? 기술적인 지식, 기술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합리적인 통제 체제 조직을 관료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일선 조직, 조직의 주도권이 일선 업무 단위에 있습니다. 일선 업무 단위의 가로. 각 업무 단위는 상호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단위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습니다. 대개 이제 영업 조직이 여기에 들어가요. 영업에 대해서만큼은 터치를 하지 않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단위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운 조직이 일선 조직이 되겠습니다. 투과성 조직에 별표했죠. 조직 구성원이 임의적으로 참여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똑같은 말. 조직의 문화나 규정에 의해서 통제성이 약하고 밑줄. 조직의 활동이 거의 노출되는 조직입니다. 노출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원봉사 조직이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자, 10번은 조직의 구조 문제입니다. 구조, 조직의 구조에 별표 3개. 저는 여기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는데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에 개념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것을 잘 잡아주시면 문제는 틀리지 않아요. 첫 번째, 의사결정권이 집중돼 있느냐, 분산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집권화와 분권화가 됩니다. 중앙정부로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면 중앙집권화라고 하죠. 의사결정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분산해 주는 거 뭐라고 하죠? 지방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권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기획이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이 이끌어요. 소규모 집단, 저 위에 상층부가 되겠죠. 소규모 집단에 국한돼 있을 때를 집권화라 합니다. 분권화는 권한이 다양한 집단의 분산, 위임에 동그라며 분산됐다라고 하는 것은 위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권화입니다. 자, 기출이 있는데요. 이 기출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단순하답니다. 환경이 단순하면 집권화가 좋겠죠. 단순하니 집권화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이라겠어요. 표준화 동그라미 쳐요. 이 표준화란 단어, 공식화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집권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집권식이 좋습니다.
비표준화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맡겨야 됩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비표준화가 되면. 근데 표준화됐다면 그냥 소수의 몇 사람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식이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은 잘 생각해봐요. 사회복지조직은 인간을 주 원료로 합니다. 표준화가 어렵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래서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부적합해요. 사회복지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낮습니다.